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2년 차였던 그 봄날,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꾸중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계는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늦은 거였죠. 늘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시어머니는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했답니다. 4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쌓은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까다로우셨죠. 사실 전 따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직원이 그만두고 일손이 부족하니 직장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우라며 압박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직원이 그만두는 건지 처음엔 의아했는데 제가 가게에 나와 일을 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시어머니는 방금 만든 양념을 쓰레기통에 모조리 쓸어 넣으셨죠. 시어머니의 고함에 주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곧 점심 장사가 시작될 텐데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늘 장사에도 지장이 있었거든요. 이번이 벌써 3번째였어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이모님들이 하나씩 그만두셨죠.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주방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그만두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부르실 때면 좋은 일보다는 꾸중이 더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친정 엄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평소 친정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리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아직도 파출부 일을 하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물어보셨죠. 강남 쪽에서 한 집만 20년째 다니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파출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어디냐는 식이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겉절이를 좀 담가달라고 하셨어요. 100인분 정도 필요하다며 일당은 알아서 챙겨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오시라고 전하라고 하셨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엄마를 부리면서 마치 큰 은혜나 베푸시는 것처럼. 구시던 말투가 견딜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그래왔듯이요. 주방 직원들이 또 그만둬서 일손이 모자란다며 파출부 일하시는 거면 이 정도는 거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대단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이모님이 그만두실 걸 알고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엄마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미안하다며 시어머님이 겉절이 좀 부탁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100인분이라는 양에 너무 많다며 제가 거절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는 묘하게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파출부라고 늘 무시하던 우리 엄마에게 겉절이를 부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의외로 쉽게 승낙하신 엄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다음날 아침 엄마는 약속하신 대로 일찍 가게에 나오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 보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도 여기서 일하는데 옷을 뭐 이렇게 차려입고 오냐며 파출부가 어쩌고 하셨지만 엄마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하셨죠. 당황한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위축되거나 변명을 하기 마련인데 엄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엄마께서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배추를 가리켰어요.
엄마는 천천히 배추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죠.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며 시장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배추가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엄마는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재료부터 달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엄마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며 어정쩡하게 물러서셨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물러선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신 건 1시간 후였어요. 손수 고른 배추와 갖은 양념들을 들고 오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맛을 들이는 모습은 정말 전문 요리사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것을 느끼셨는지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겉절이가 완성되자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싱싱한 초록빛과 은은한 윤기, 그리고 절묘한 양념의 조화는 그동안 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께 겉절이 한 점을 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맛을 보셨죠. 뭐 먹을 만하다고 하셨지만 말과 다르게 표정에서는 맛을 인정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꾸 손님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담근 겉절이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죠. 시어머니는 겉절이 주문이 밀릴 때마다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역시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며 팥줄 붙이고는 손맛이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 말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겉절이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겉절이 좀 더 만들라고 200인분, 300인분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별말 없이 식당에 오셔서 겉절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점심시간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 손님이 가게를 찾아오셨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시던 그분은 우연히 주방을 들여다보시다가 놀란 목소리를 내셨어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겉절이를 손질하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죠. 그 손님은 엄마가 20년째 파출부로 일하고 계신 명문가의 사모님이었어요. 오래 일하셔서 그런지 사이가 돈독해 보이셨어요. 사모님께서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집 일 잘해줘서 고마운데 왜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냐고 하셨어요. 자신이 챙겨준다고 챙겨준 건데 더 신경 써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게 주방 일손이 다른 집 파출부라는 게 드러난 것이 불편한 듯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지금 장사 중이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고 끼어들려 했지만 사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셨어요. 사모님께서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는 걸 보니 이 식당 음식은 틀림없겠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집에서도 엄마의 음식 솜씨는 정말 탁월하다며 겉절이 담그시는 건 명인급이라고 하셨죠. 20년이면 엄마가 자신의 아이들을 다 키워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지만 사모님의 말씀에 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20년간 한 집만 다녔다는 것도 그 집이 대단한 부자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모님이 우리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사모님께서 나중에 집에서 보자며 엄마께 할 말 있다고 했으니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밥 잘 먹고 가겠다며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식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이모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특히 저희 엄마에게는 더욱 심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겉절이가 이게 뭐냐며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고 하셨어요. 남의 집 파출부나 하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하셨죠. 주방 식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만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죠.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셨답니다. 맛이 일정해야 손님들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실제로 엄마가 담그시는 겉절이는 언제나 같은 맛이었거든요. 손님들이 그토록 찾는 이유였죠.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발언들이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식당 일 돕지 말라고 그냥 엄마 하시는 일만 하시라고 했죠. 저번에 보니까 사모님이 엄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만 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엄마가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시어머니도 이해할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셔야 한다고 했지만 딸이 걱정되셨던 건지 자꾸만 식당에 나오시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 건물을 사셨다는 거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땅이 값이 제법 올라서 그것도 팔고 아빠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하셨죠. 시어머니 식당이 있는 그 건물을 엄마가 사셨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건물이 한두 푼도 아니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퇴직금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날 사모님과 나누신 이야기가 이거였다고 하셨어요. 건물 계약 이야기였죠. 사모님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늘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20년이면 긴 시간이니 엄마 이야기 들어보시고는 이 건물 꼭 사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더랍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파출부였던 우리 엄마가 알고 보니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요. 엄마께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냐며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끌시끌했어요. 시어머니의 고함이었죠. 시어머니는 한 통지서를 들고 계셨어요. 건물 주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도 김영순이라는 사람한테 바뀌었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였죠. 엄마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셨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엄마께서 자신이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감히 파출부 따위가 이럴 수 있냐며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사모님께서 말씀 좀 삼가시라고 차갑게 끼어드셨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아시겠냐며 20년간 한 집만 성실하게 지키며 자식 교육시키고 돈 모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기회가 있었는지 아냐며 여기저기서 엄마를 데려가고 싶어 난리인데 고맙게도 엄마가 자신의 옆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으셨어요. 엄마께서 계약은 이번 달까지라고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식당이 들어올 거니까 깨끗이 비워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시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라고 하셨어요. 엄마께서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냐고 물으셨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출부라고 무시하셨다고 딸을 마음대로 부리시면서 친정어미라고 막 대하셨다고 하셨죠. 20년간 한 집만 지키며 일한 자신이 얼마나 신용을 쌓았는지는 생각도 못하셨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건물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면 자신도 할 말 있다며 저희 딸이 얼마나 무능한 며느리인지 말씀하시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서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파출부 딸이 뭘 안다고 처음부터 파출부. 딸인 거 알았으면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2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대로 부리고 제 친정 엄마를 무시할 때도 늘 방관했었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동안 이 집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일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파출부 딸이라고 하냐며 자신을 무시하는 건 참아도 딸에게 이러는 것은 참기 힘들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남편이 제 정신이냐며 소리쳤어요. 파출부 따위나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주제에 자신과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망설임 없이 다가가 뺨을 내리쳤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방관만 하더니 역시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건물도 그동안의 일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엄마를 무시하고 사람을 신분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전 지쳤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나갔냐며 파출부 따위나 하는 딸 주제에 감히 자신의 아들을 치냐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시며 제게 다가와 손을 드는 순간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께서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그 사람들은 딸한테 손댈 자격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됐다고, 제가 선택한 거라고 말하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건물은 다음 달까지 비워주시면 된다고,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3개월 후 식당을 열었어요. 주방장은 제가 되었죠. 엄마는 아직 사모님 댁에 일을 맡고 계세요. 대신 시간 나실 때마다 저와 가끔 특별 메뉴를 개발하시죠. 가끔 사모님도 겉절이를 먹으러 오세요. 여전히 엄마를 존중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했다는 게 기뻤어요. 시어머니의 갑질도 남편의 무시도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제 저희 가게에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특히 저희 겉절이는 예약이 없으면 맛보기 힘들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동네에 소문이 나서 결국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와 전 남편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